탈모 치료제 신약, 오늘은 PP405라는 신약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PP405에 대한 기대감이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있습니다. 왜 PP405가 주목받는지, 요즘 이 안드로겐 유전성 탈모증의 신약들이 크게 어떤 축으로 개발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현재 AGA 안드로겐 유전성 탈모증 신약들은 한 5가지 축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PP405의 매력적인 포인트는 뭐냐, 호르몬이나 수용체나 남성 호르몬에 작용하는 게 아니고요, 얘는 그냥 순수하게 모낭세포를 재생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낭줄기세포를 잠자고 있는 애들을 깨워서 그냥 재생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남성 호르몬 관계된 부작용이 전혀 없을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물론 이 약 자체에 의한 다른 또 어떤 부작용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들 남성 탈모 치료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인 성적인 부작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뭐 무드가 다운된다든지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없거나 거의 미미할 정도의 약이지 않을까 해서 정말 성공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크게 AGA의 신약의 파이프라인을 5개로 제가 한번 나눠서 설명드려 볼게요. 첫째는 안드로겐에 영향을 미치는 약들이에요. 그래서 호르몬이나 수용체를 차단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는 게 클라코스테론입니다. 브랜드명을 브리줄라라고 개발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거는 바르는 항안드로겐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나오는 이 안드로겐 축, 원인 호르몬이나 수용체를 차단하는 약은 이 안드로겐 수용체를 분해하는 계열의 약입니다. 이거는 GT20029라고 하는데요. 중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논문도 조금 나오기 시작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낭줄기세포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약입니다. 액티베이션 리제너레이션을 촉진시키는 약이고요.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PP405가 바로 이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뒤에서 집중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잠자고 있는 모낭세포를 깨워서 활성화시키는 약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가 면역 반응이나 염증을 억제하는 축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거는 JAK, 그 원형 탈모에 많이 쓰이는 잭 이니비터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주로 있겠죠. 근데 이쪽은 AGA에서는 아직은 상용화까지는 좀 멉니다. 그리고 AGA가 일어나는 주 기전도 아니고요, 메인 기전을 타깃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약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혈관이나 성장인자 축입니다. 여기에 제일 대표적인 게 윈트 시그널 뭐 이런 건데요, 아직 이쪽은 조금 지켜봐야 되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기타 호르몬이나 수용체 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안드로겐 뿐만이 아니라 다른 호르몬 내분비 계열도 남성 탈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른 쪽을 억제해보자 라는 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5개 축이 있는데 그 중에 일단 작용 기전 얘기만 들어도 잠자는 모낭줄기세포를 깨워서 활성화시킨다라는 게 좀 매력적으로 들리죠, 우리가 들었을 때. 그래서 PP405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PP405는 미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약이고요. 휴면 상태의 모낭줄기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거고요. 이거는 미토콘드리아 레벨에서 작용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에너지 대사 경로를 바꿔서 줄기세포를 활성화시킨다 정도로 이 시청자분들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안드로겐 수용체라든지 이런 거에 관여하는 약, 호르몬에 관여하는 약들은 원인을 차단하는 거지만 얘는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약이고요. 이거는 안드로겐 수용체를 막지도 않고 DHT랑도 무관하고 그냥 모낭을 활성화해서 더 이 세포 분화가 많이 일어나고 모낭이 잘 크도록 해주는 그런 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기존의 약들하고 이론적으로는 병용이 가능하고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당연히 생각합니다. 혹은 기존 약을 대체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대체할 것이냐
시너지 효과를 볼 것이냐 등등은 약이 나오고 나서 또 그 다음 단계로 많은 연구들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그럼 PP405는 어느 정도 개발된 단계에 있느냐, 신약 개발의 단계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PP405는 페이스 2A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페이스 2A는 뭐냐면 이 신약 개발 과정에 대해서 그 상식 한 토막으로 조금 말씀드릴게요. 신약 개발 과정은요, 맨 처음에는 동물 실험을 합니다. 인비트로 실험을 해서 독성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인비보 실험을 합니다. 동물 실험을 해요. 그러고 나면 페이스 0부터 1, 2, 3 이거를 인비트로, 인비보, 0, 1, 2, 3를 다 통과해야만 그 다음에 신약으로 인정이 되고요. 이걸 다 통과하는 거는 극히 일부 소수의 양만 이거를 통과합니다. 자, 그래서 페이스 0는 뭐냐면 한 10명 내외의 아주 소수의 그룹에게 아주 극소량의 약을, 마이크로 도시지의 약을 써가지고 약동학을 보는 거죠. 어떻게 약이 몸에서 흡수돼서 어떻게 대사가 되는지를 보고 임상으로 갈만한가, 페이스 1으로 갈만한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 0는 개념만 보는 거예요. 맛배기만. 그러고 나서 마치 마트에 가면 시식코너에서 한 스푼 떠먹어보는 느낌이죠. 그래서 페이스 1은 그 다음에 안전성을 봅니다. 소수의 환자 또는 건강한 사람에게 써봅니다. 써보고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고요. 페이스 2가 되면 될지 안 될지를 이제 사람에서 보는 거죠. 근데 중간 규모의 환자의 숫자를 가지고 보통 뭐 4, 50명에서 한 1, 200명 사이 보통 하는 것 같아요. 페이스 2A 때는 효과를 보는 거고 페이스 2B는 용량을 봅니다. 그리고 페이스 3는 이제 대규모 임상시험을 하게 돼요. 보통 1000명, 2000명 단위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신약들은요, 페이스 2를 아예 통과하지 못합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죠. 동물에서는 됐는데 사람에서는 안 통한다거나 용량이 제대로 안 맞는다거나 이 아주 다양한 어떤 질환의 원인들 사이에서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페이스 2를 통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그리고 이제 페이스 3에 진입하게 되면 대규모 연구를 했을 때 효과가 있어요. 페이스 2까지 효과가 보였으니까. 근데 문제는 기존 치료제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 또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규모 환자 스터디를 했더니 효과가 희석돼 버리는 거예요. 효과가 떨어진다. 아니면 장기적인 안전성의 부작용이 더 드러나는 문제가 나온다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아주 소수의 양만 페이스 3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을 하나 개발하려고 잡았을 때 토탈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냐? 네, 한 10년에서 15년이 걸려요. 그래서 이게 아주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이제 천문학적인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PP405라는 약은 페이스 2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페이스 2는 가장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 2를 통과할 확률이 20, 30% 뿐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7, 80% 가까이가 이 단계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근데 PP405는 이 단계를 지금 지나고 있다. 이 단계를 지나면 이제 페이스 3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신약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페이스 2의 전체적으로 통과 확률이 한 20, 30%, 25, 35%, 그다음에 페이스 3는 한 절반 정도 통과한다고 러프하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대략 현재 시점에서, 그러니까 기존의 퍼센트를 가지고 이 약을 뭐 대입해서 일반화해서 계산할 수는 없지만 보수적으로 그냥 현실적으로 그냥 러프하게 계산해 보면 한 15% 정도가 향후에 이제 최종적으로 살아남을 확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성공 가능성이 있는 약 후보 중에 하나이지 이거에 막 우리가 벌써부터 너무 막 들떠 있고 기대치를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 페이스 2가 토탈 한 2, 3년 걸리거든요. 페이스 3가 3에서 5년 걸립니다. 페이스 2, 3 다 합치면 7, 8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직 우리 곁에 통과돼서 온다 하더라도 아직은 좀 멀리 있는 얘기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럼 PP405의 매력적인 포인트는 뭐냐? 만약에 됐을 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줄기세포를 액티베이션 시킨다는 너무 매력적인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기존 약들의 부작용도 없고요. 심지어는 이건 먹는 약이 아니고 바르는 약이에요. 그래서
위장을 통해서 흡수돼서 나타날 수 있는 전신 부작용이 거의 없이 두피에 직접 바르는 국소 도포형이라는 점이 너무 매력적이고요. 단점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페이스 2, 페이스 3를 통과하게 될 확률이 아직 실패율이 상당히 높은 장벽이 남아있다. 즉 저는 성공만 하면 게임 체인저라고 보는 거죠. 엄청난 게임 체인저가 되는데 아직은 리스크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우리가 막 너무 구체적인 희망을 갖기에는 조금 멀리 있는 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페이스 2A에서 뭐 좀 희망적인 데이터들이 이미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페이스 2B에다가 3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뭐 아직 그 결과를 가지고 왈가왈부하기에는 아직 멀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회사에서 예상하기로는 26년도에 페이스 3를 지금 진입한다고 해요. 삼상 스터디를. 그렇게 돼서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매력적인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는 약이고 성공만 한다면 탈모 시장 분야에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하지만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직 삼상도 안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그리고 제가 미국이나 뭐 이런 쪽에 친한 동료 의사들이나 여러 연구직에 있는 분들에게 또 조금 희망 섞인 뉴스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나중에 추가로 공유를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